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죠. 위에서 어디까지 진행을 했었냐면은 이제 시퀀스 타입의 파이썬의 그 빌트인 데이터 타입 중에 시퀀스 타입 중에 이제 리스트까지 얘기를 했었죠. 나머지 두 개, 이제 튜플과 레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키를 눌러서 밑에 셀을 하나 열은 다음에 요번에는 튜플에 대해서 시퀀스 타입 중에 두 번째 튜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시퀀스 타입의 튜플입니다. 튜플은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른 언어를 하셔도 튜플 같은 그런 데이터 타입 또는 이런 자료 구조는 다른 언어에서는 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보시거나 아마 하셨을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튜플에 대한 특징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튜플은 뭐와 유사하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썼던 리스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사실 거의 같아요. 리스트와 거의 같은데 단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리스트는 리스트 안에 있는, 쓰면서 하죠,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 리스트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 각 칸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 요소들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있는 리스트 제로에 있는 리스트 첫 번째 칸에 있는 그 요소들의 내용을 다른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없애는 그런 식의 코드가 당연히 가능한데, 튜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튜플은 리드 오니 속성을 가져요. 리스트와 똑같은 형태예요. 리스트처럼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하나의 그 집합 자료 구조로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자료 구조인데, 리드 오니 속성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정도로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코드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A는 그래서 제가 튜플을 한 마리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리스트 만들 때는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었죠. 튜플을 만들 때는 이렇게 튜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rint a에서 a라는 튜플을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튜플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로 표현을 하죠.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하는데, 튜플은 소괄호로 표현합니다. 표현 방식이 다르네요. 리스트는 대괄호로 표현하는데 튜플은 소괄호로 표현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튜플을 이렇게 빈 튜플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내용이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소괄호로, 안에 내용이 빈 소괄호 형태로 튜플이 출력이 되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겠네요. A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튜플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당연히 안에 내용이 빈 튜플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튜플인지 확인을 하려면 타입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A를 출력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A가 리터럴 형태로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해서 튜플을 하나 만들었는데, 빈 튜플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냐, 이거를 타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튜플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야, 다시 말해서 튜플 객체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튜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와 유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1, 2, 3 리스트 사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대신에 뭐만 달리냐면 리스트는 대괄호를 표현하는데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프린트에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둘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A의 0번째 하면 인덱싱 하는 거죠. A 0번째에 있는 요소가 뭔지 출력해라 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1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겠죠. 요거 출력할 수 있고, 뭐 당연히 마이너스 1 하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요소니까 아마 3 이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슬라이싱도 역시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1부터 2 하면은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뭐만 출력이 되냐면 아마 이것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앞에 있는 게 포함되고 뒤에 있는 게 불포함이죠. 좀 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거는 inclusive, 뒤에 있는 건 exclusive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함, 불포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국은 인덱스 1번과
2번이 아닌 거니까 1번인 요것만 출력이 되는데, 슬라이싱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결과가 나오냐면은 원본을 그대로, 원본의 데이터 타입을 그대로 갖고 온다고 했었죠. 즉 튜플에서 슬라이싱하면 당연히 그 결과도 당연히 튜플입니다. 내용이 하나만, 요 데이터가 이제 딱 하나만 있지만 그 결과도 당연히 튜플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 출력해 보면은 약간 좀 다르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돼요. 아이고야,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괄호라는 요 괄호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사용이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 있죠. 3 더하기 4 곱하기 5 이런 식의 수, 이런 식의 연산이 있을 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부터 계산을 하냐면은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플러스보다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4랑 5랑 곱해서 4, 5, 20이고 20과 3을 더하니까 23. 그래서 결과가 23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더하기를 먼저 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더하기 연산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곱하기를 하겠어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를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묶어주죠. 그렇죠? 이때도 괄호가 사용이 돼요. 그럼 이 괄호는 튜플이냐? 그렇지 않겠죠. 이건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사실 하나의 연산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용이 될 때 가로와 튜플의 가로가, 이 소가로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혼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 이게 튜플이냐 혹은 숫자 2냐. 왜냐하면은 요 괄호가 연산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괄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이 소가로를 어떤 걸로 인식해야 되지? 라는 이제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프린트에서 요 A의 타입을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했으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요렇게 A는 가로 열고 E, 마치 우리가 튜플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때는 얘가 튜플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괄호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거 타입을 찍어보면은 인티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A는 정수야, 숫자 2야 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요소가 하나인 이런 튜플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은 가로와 연산자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가로와 혼동이 되기 때문에, 요소가 하나인 튜플은 이렇게 컴마를 이용을 해서 이거 튜플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하나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얘가 이제 튜플로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슬라이싱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약간 우리가 조금 이건 뭐지? 라는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요소가 한 개인 튜플은 이런 식으로 뒤에 컴마를, 뒤쪽에 아무것도 없지만 컴마를 이용해서 이게 튜플인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만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튜플, 그 다음에 요소가 한 개인 튜플, 그렇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정수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요소가 3개인 일반적인 형태의 튜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리스트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집합 자료 구조로 이제 튜플이라는 리드 오니 형태로 사용하는 튜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것도 약간 주석 처리하고, 우리가 그럼 튜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 2, 3. 당연히 프린트에서 타입 A 해서 찍어보면 당연히 튜플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튜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괄호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소괄호를 이렇게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요 A가 지금 뭐로 인식이 되느냐? 역시 똑같이 실행을 시켜보면 튜플로 인식을 합니다. 튜플의 이 소괄호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상한 표현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값 3개를 변수 하나에 넣는다고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것도 없이 1, 2, 3, 컴마 연결되어 있는 걸 넣는다고 다른 언어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과 같이 여겨지는데 파이썬에서는 이걸 이제 튜플로 인식을 해서 소괄호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튜플로 인식을 해서 튜플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조심을 해주실 필요가 좀 있어요. 요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괄호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편하게 사용할 때 a 변수 3개의 값을 이런 식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순서대로 이게 튜플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괄호를 튜플이니까 괄호를 이제 생략하는 겁니다. 이거 생략하고 요거 생략하고 역시 이거 생략하고 이거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A에는 1, B에는 2, C에는 3 이렇게 순차적으로 값이 대입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튜플이 가지는 좀 특이한 표현 방식이니까 이런 것들 좀 익숙지 않으실 테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나머지 연산들은 리스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요것도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A가 튜플이 1, 2, 3 다음에 B라는 변수가 있는데 B라는 변수도 튜플로 표현을 하죠. 4, 5, 6 둘 다 튜플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해서 A와 B를 이렇게 더해주면은 우리 리스트 했을 때 더하기 연산하면은 컨캐테네이션이었죠. 서로 이렇게 결합시키는 연결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튜플도 리스트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이렇게 1, 2, 3, 4, 5, 6 해서 튜플을 서로 연결시키는 플러스 기호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튜플이 만들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렇죠? 리스트와 거의 똑같은 형태이고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튜플을 리스트로, 리스트를 튜플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튜플이 이렇게 있어요. 1, 2, 3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변수 B는 이제 리스트에서 A 튜플을 인자로 줘서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튜플을 뭐로 변환시키느냐? 당연히 리스트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출력을 해보면은 튜플이 이제 리스트 형태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거꾸로도 역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리스트를 한번 해보죠. 그냥 자, 이렇게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튜플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튜플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튜플로 원래 리스트가 이렇게 튜플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튜플이나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자유제재로 변경시킬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튜플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시퀀스 타입의 마지막이죠. 시퀀스 타입의 마지막으로 이제 레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레인지는 사실 이렇게 함수입니다. 레인지라는 이렇게 함수인데 이 레인지라는 함수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인지는 이제 숫자 시퀀스를 주로 포문에서 사용할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냥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레인지 1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레인지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레인지라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영역, 범위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숫자 하나만 딱 들어있으면은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0부터입니다. 0부터 시작해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 요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이 전 숫자까지, 다시 말해서 9까지죠. 9까지의 숫자 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여기까지 총 10개의 숫자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range라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린트에서 이 A를 출력하면 진짜 숫자 10개가 나오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range 0부터 1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range는 실제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의미상의 데이터, 의미상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0부터 9까지 하나씩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지고 있진 않고 의미상 0부터 10까지, 0부터 9까지
일씩 증가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범위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레인지 타입으로 레인지 형태로 바로 그냥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 굉장히 큰 숫자 이런 것들 있죠. 레인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이렇게 굉장히 큰 숫자, 다시 말해서 이 안에는 이제 10억 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리스트로 표현한다면 0부터 10억 개까지니까 0, 1, 2, 3, 4 쫙 해서 리스트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레인지는 그거를 단순히 그 많은 숫자들을 단순히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많은 양의 숫자 데이터를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메모리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레인지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레인지의 그냥 일반형을 한번 보죠. 그러면 간단하게 레인지가 이제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레인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맨 처음에 초기값 1,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끝값이니까 20 이렇게 하죠. 세 번째 인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세 번째 인자는 증감치입니다. 3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은 일부러 좀 숫자를 틀리게 썼는데 1은 초기값입니다. 시작값이죠. 시작값이고요. 20은 마지막 값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포함 안 돼요. 그렇죠? 20보다 작으니까 19까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 3은 증감치입니다. 즉 플러스 값이니까 이제 증가하는 값이겠죠. 그럼 당연히 요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부터 시작해서 3씩 증가해서 어디까지냐면 19까지죠. 그러니까 1에서 3 증가하니까 4죠. 1, 4, 7, 10, 그 다음에 13 이런 식으로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3씩 1부터 시작해서 3씩 증가하는 값이 들어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끝에 있는 게 생략이 된다. 증감치가 생략이 된다. 그럼 증감치는 1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값이 하나만 있으면 맨 앞에 시작값이 없는 걸로 간주가 돼서 시작값이 0으로 디폴트로 0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작값이 0이고 19까지 1씩 증가하는 레인지 객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인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보죠. 이제 in이라는 연산자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썼었죠. 1부터 20까지 3씩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래서 프린트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뭘 출력할 거냐? 이 안에 15라는 값이 in 요 a라는 range 안에 in 들어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연산자를 한번 이용해 볼 겁니다. 이 in이라는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예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true를 리턴하는 연산자고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자, 15가 포함이 되나요? 1, 4, 7, 10, 13, 16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15는 range A에 포함이 되지 않네요. 당연히 이 결과값은 false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 같은 경우에는 1, 4, 7, 10에서 포함이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15 했었나요? 15는 false고 그 다음에 10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true가 떨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in이라는 연산자는 어느 집합 자료 구조에 어떤 데이터가 어떤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해주는 그런 연산자라고 이제 아울러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얘도 시퀀스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덱싱이나 혹은 슬라이싱이나 혹은 마이너스 인덱싱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앞에서 했었죠. 특정 위치를 지정해줘서 우리가 값을 알아내는 걸 인덱싱이라고 하고, 이렇게 땡땡을 이용해서 시작과 끝을 명시를 해서 일정 부분을 잘라내는 걸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하고, 슬라이싱은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레인지에서 슬라이싱하면 당연히 결과값도 레인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너스 인덱싱. 마이너스 인덱싱 하면 끝에서부터 시퀀스 타입의 끝에서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인덱싱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덱싱도 역시 우리 레인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포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문에서 사용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레인지는, 이 시퀀스 타입의 레인지는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느냐,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해서 반복문을 돌릴 때, 이때 레인지 함수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한 그런 정도로 일단 보고 나중에 포문 나올 때 레인지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시퀀스 타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파이썬의 시퀀스 타입에서 크게 세 가지를 알아봤죠. 그렇죠? 뭐 있었냐면은 리스트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리드 온리 타입을 가지고 있는 튜플, 그리고 범위형인 레인지,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 타입,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있어요 라는 식의 내용, 그리고 해당 그 각각의 타입에 대한 간단한 샘플 코드 같은 것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본 거는 이제 문자열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겠죠. 파이썬의 텍스트 시퀀스 타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문자열은 파이썬에서 어떤 클래스를 이용하느냐, str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합니다. 즉 문자열이고요. 텍스트 시퀀스 타입은 말은 좀 되게 길지만 그냥 쉽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문자를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클래스는, 파이썬은 모든 게 객체니까 당연히 클래스가 존재하겠죠. 문자열에 대한 클래스는 str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문자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뭐 문자열 생성 방법이라고 했는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구별되는 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더블 코테이션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항상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따옴표, 쌍따옴표를 얘기를 하죠. 문자열을 지칭을 하고, 이 싱글 코테이션 마크가 일반적으로 단일 문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더블 코테이션 마크는 문자열, 싱글 코테이션 마크는 이제 문자, 단일 문자를 이렇게 지칭하는 게 다른 언어에서, C나 자바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파이썬은 이제 문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문자 개념이 없어요. 모두 다 문자열입니다. 모두 다 문자열이에요. 모두 다 문자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싱글 코테이션 마크와 더블 코테이션 마크, 다시 말해서 쌍따옴표와 따옴표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나, 혹은 A는 헬로,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쓰나 두 개가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쓰셔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언어, 자바 같은 걸 하시다 온 분들은 문자열 하면은 이제 습관적으로 얘를 이제 더블 코테이션 마크 이렇게 쓰시죠.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문자 개념이 없다 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름에서 의미하다시피 텍스트 시퀀스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의 연속적인 타입에서 시퀀스 타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퀀스 타입이냐? 당연히 리스트겠죠. 그렇죠? 리스트 안에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문자열이 구성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헬로우라는 5글자로 되어 있으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H E L O,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괄호죠. 대괄호니까 당연히 리스트고요. 리스트 안에 각각의 글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형태로 문자열이 구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리스트고요. 다시 말해서 시퀀스 타입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싹 다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시퀀스 타입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문자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A의 0번째 하면 뭐가 출력이 되겠어요? 당연히 맨 앞에 있는 H, 요거죠. 요 H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게 문자열이 결국 리스트 안에 문자들이 각각 한 칸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월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a 플러스 b 프린트 a 플러스 b 하면은 요것도 문자열이고 얘도 문자열이죠. 근데 문자열 두 개가 둘 다 리스트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 리스트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열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리스트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두 개가 컨캐티네이션 되니까 당연히 문자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새로운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게 그거죠.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 그런 다음에 해당 문자열도 이렇게 플러스 연산을 이용을 하면은 해당 문자열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라는 식에 대한 얘기고, 밑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곱하기 3, 그래서 문자열에 대해서 곱하기 3 한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 곱하기 연산이 우리 위에서 봤듯이 플러스 연산을 여러 번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자열을 3번 더하는 거니까 아마 결과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리스트다 보니까 우리가 리스트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런 인덱싱, 마이너스 인덱싱, 그 다음에 뭐 슬라이싱, 이런 것들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코드로 실행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스트링은 문자열은 str은 리스트다 라는 거 이렇게 명심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는 this is a sample text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프린트에서 출력할 거예요. A의 뭐 5번째 하면은 뭐가 출력이 될까요? 0, 1, 2, 3, 요 공백이 4죠. 그 다음에 요 i가 5번째일 겁니다. 당연히 요 i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프린트 한 다음에 뭐 a의 마이너스 2 하면은 마이너스 3 하죠. 마이너스 3 하면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인덱싱이니까 뒤에서 세 번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t가 그렇죠?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우리 리스트에서 배웠던 거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린트에서 슬라이싱 한번 해볼까요? A에 2에서 6까지. 자, 뭐가 나오죠? 출력이 뭐가 되죠? 2에서부터 시작해서 6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2, 3, 4, 5 해서 총 4개가 나올 겁니다. 0, 1, 2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요만큼이 출력이 되겠죠. IS 공백 I까지. 그렇죠?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싱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고, 문자열에서 슬라이싱을 했으니까 당연히 출력되는 결과도 당연히 문자열로 출력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인 연산은 아까 했었죠. 그렇죠? 인 연산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건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 한 다음에 요 SAM 요 문자열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n A. 자, A 안에 요 SAM이라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문자열 안에 이 문자열이 들어가 있느냐, 포함되어 있느냐 라는 걸 물어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true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in 말고 not in이라는 것도 있어요. A라는 문자열 안에 요만큼의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는 false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in이라는 연산자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not을 붙여서 not in이라는 연산자도 역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열 포매팅에 대한 얘기인데 요 부분은 요 포매팅은 살짝 넘어가기로 하고 함수,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새로운 셀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자열은 이 str을 얘기하는 거죠. 텍스트 시퀀스 타입. 문자열은 상당히 많이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렇죠?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문자열은 뭐 수시로 사용을 해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str이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는 만들어지는 인스턴스고요. 다시 말해서 객체란 얘기죠. 자, 문자열 자체가 객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나 프로퍼티 혹은 필드, 그렇죠? 들을 가지고 있고, 속성이나 어떤 필드들을 가지고 있고, 또 메서드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리스트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가 가지는 메서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의 일들을 해요 라는 식으로 제가 쭉쭉 얘기를 했었는데, 문자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tr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객체고, 역시 자신이 가지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메서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문자열을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게 가능합니다. 상당히 쉽게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일단 맨 처음에는 문자열이 가지는 그 메서드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l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len이라는 이 함수는 length의 약자입니다. 즉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함수예요.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기본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a는 그냥 hello 하죠. 자, 이렇게 문자열이 있다면, str이 있다면, 문자열이 있다면 이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len이라는 함수를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print에서 이렇게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a라는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보면 당연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개죠. 그렇죠. 요소 5개로 리스트 5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자가 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a라는 변수이기 때문에 걔 길이를 알려주니까 당연히 얘는 출력을 하면은 아마 5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len이라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사이즈, 길이를 알려주는 파이썬이 가지는 대표적인 함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스트링이 가지는 메서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문자열 길이가 몇 글자야 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한 함수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ount나 find, index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코드로 한번 살펴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a.count 이렇게 해서 l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볼 겁니다. 자, 원래 count 뭐였었죠? 혹시 리스트 할 때 count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리스트 할 때 count가 내가 찾기 원하는 얘가 리스트 안에 몇 개 있니? 라는 걸 알려주는 게 count였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문자열 안에서, 문자열도 내부적으로는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문자열 안에 요 l이라는 글자가 count 몇 개 있니? 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2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count라는 함수,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count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유용한 함수 중에 하나가 이제 find인데, find는 찾으라는 얘기죠.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e라는 문자를 요 a 안에서 find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찾기 시작하겠죠. 띵띵띵띵 이렇게 쭉 지나가면 찾는데 여기서 찾았어요. 그럼 얘가 뭐를 리턴해 주느냐? 당연히 어디에서 찾았는지 그 인덱스 숫자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니까 0번째, 1번째 위치에서 찾았으니까 이거 출력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1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요 위치에서 찾았어 라는 식으로 해서 find라는 실제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요 글자가, 요 문자열이 이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거를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이름만 딱 봐도 upper, lower라고 되어 있죠. upper와 lower는 당연히
문자열을 완전히 대문자로, 로어는 완전히 소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스트립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스트립은 문자열이 있으면 지금 보는 것처럼 앞과 뒤에 이렇게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스트립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해당 문자열의 앞과 뒤쪽에 있는, 요 앞쪽에 있는 요 공백, 뒤쪽에 있는 이 공백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건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는 한 칸 띄고 hello 한 칸 띄고 이렇게 할 거고요. 프린트에서 A를 그냥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hello라고 나오는 것 같지만, 이렇게 블럭을 잡아보면은 요 앞에 한 칸 비어있고 뒤쪽에 한 칸 비어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트 스트립이라는 a.strip이라는 이렇게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요 위에 있는 거와 틀리게, 요 위에 있는 거는 이만큼이죠. 이만큼인데 얘는 이렇게 앞뒤 공백이 제거되어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에 공백을 제거할 때 일반적으로 스트립 함수를 이용하면 편하게 공백 같은 것들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정제할 때 많이 사용이 되죠. 리얼 데이터, 실무에서 이제 그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를 이렇게 받으면은 거기에 앞과 뒤에 이렇게 필요 없는 공백 같은 게 붙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정제해서, 문자열 같은 거 정제해서 사용할 때 이런 스트립 같은 함수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뭐 스플릿이나 리플레이스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두도록 하죠.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 블로그 오시면은, 그 블로그 사이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블로그에 오시면은 해당 코드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는 조금만 더 해보죠. Hello World.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어떤 문자열을 바뀔 건지, 즉 HELLO hello를 high로 이렇게 바꾸겠다 하면은, 원래는 hello world였는데 이렇게 a.replace에서 변경된 문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b를 이렇게 변경된 문자를 출력을 하면은 hello라는 문자열이 이제 high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프린트 A 하면 원본은 당연히 변하지 않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replace라는 함수는 원본은 변환시키지 않습니다. A라는 요 문자열은 변하지 않아요. 대신 요 A라는 문자열 안에서 hello라는 문자를 찾아서 high라는 글자로 변경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이렇게 B라는 변수에 이렇게 넘겨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주는 함수, 그 메서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본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리플레이스고요.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스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A는 뭐 문자열인데 A, B, C, D, E 이런 식의 문자열이 있다고 한번 보죠. 그러면 요렇게 5개, 5개는 아니죠. 요 중간중간에 이 땡땡으로 특정 기호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땡땡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거 이렇게 대시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시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처리를 하다 보면. 자, 그러면 리절트는 a.split, 스플릿이 분리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요 a라는 문자를 우리가 스플릿해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를 아무것도 안 주면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시키는데 이 안에 지금 공백이 없잖아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얘네들을 다 분리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각각의 문자들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은, 분리되면은 총 A, B, C, D, E 총 5개가 나오잖아요. 이 5개를 리스트에 담아서 이렇게 리턴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에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스플릿 하면은 내가 원하는 기호로 해당 데이터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리스트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사용할 것 중에 하나가 포맷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메서드죠. 이 포맷이라는 메서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는 바나나 3개, 사과 5개를 가지고 있어요. 한글이 등장했네요. 일부러 한글은 안 썼어요. 한글은 안 썼는데 한글도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한글도 당연히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문자열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자,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뭘 하고 싶느냐, 요 3개, 5개 이걸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좀 처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문자열이 있으면 나는 바나나를 10개, 사과를 20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요 위치를 찾아가지고 바꿔줘야 되잖아요. 문자열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바나나 변수를 3, 다음에 사과니까 애플 이퀄 5 이렇게 2개의 변수를 주고 요 위치를 해당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난데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문자열에 중괄호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괄호는 어떤 특별한 기호가 아니냐라고 표현할 수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뒤쪽에 나오는 이제 맵에서 이 중괄호를 이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중괄호의 의미는 지금 문자열 안에 있잖아요. 문자열 안에서의 이 중괄호의 의미는 입력 인자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뭔가 값이 입력이 될 거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format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만큼의 문자열이 가지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가 첫 번째 괄호로, 두 번째 인자가 두 번째 괄호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바나나, 애플 이렇게 해주면 이 변수에 있는 값이 첫 번째에 있는 이쪽으로, 애플에 있는 값이 두 번째에 있는 이쪽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A라고 하면 당연히 바나나 3개, 사과 5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이거를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쉽게 바나나 10개, 사과 20개 이런 식으로 해당 내가 문자열에서 변하고 싶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표현을 하고,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해당 변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변화시키기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문자열 중에 그런 부분들을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쓰게 돼요. 상당히 많이 쓰게 되니까 이 포맷이라는 함수에서 문자열을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인자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맷이라는 함수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죠? 자, 그런 정도로 일단은 문자열에 대한 설명은 좀 마칠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그거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예제들이 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문자열에 대한 내용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파이썬에 우리는 지금 파이썬에 빌트인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장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 했었죠? 뉴메릭 했었죠. 그렇죠? 두 번째 시퀀스 했었습니다. 시퀀스 안에 뉴메릭 안에는 당연히 INT라는 거 있었고요, 플로트라는 거 있었고요, 해보진 않았지만 컴플렉스라는 거 있었죠. 그렇죠? 지금 제가 기술한 요것들은 몽땅 다 클래스 이름들이죠.
얘는 정수를 나타낼 때 사용할 클래스, 실수를 나타낼 때 사용할 클래스, 복소수를 나타낼 때 사용할 클래스. 그렇죠? 시퀀스 타입은 세 가지가 있었죠. 리스트 있었고, 튜플 있었고, 레인지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튜플, 레인지 몽땅 다 클래스 이름이죠. 그렇죠?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이제 시퀀스 타입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텍스트 시퀀스 타입이죠. 그렇죠? 사용하는 클래스는 딸랑 하나입니다. str이에요. str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자열이라는 걸 만들어 사용을 할 수 있고, 리스트로, 내부적으로 리스트로 표현이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리스트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문자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라는 식의 얘기까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어요. 이제 뭐 맵이라든지 셋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몇몇 개 얘기만 좀 하면은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과 아울러서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요것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뒤쪽에 있는 제어문만 좀 잘 이해를 하시면은 파이썬으로 이제 간단한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문자열까지, 텍스트 시퀀스 타입까지 일단은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조금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네 번째 맵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조금 이따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죠.